167페이지 잠깐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67페이지 3번에 보면 밑에 3번 되어 있죠. 동그라미 하고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자의 사기강박이라고 되어 있고 110조 2항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제3자의 사기강박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이걸 제3자의 사기라고 그래요. 옆에다 써볼까요? 뭐라고 써요? 삼각사기라고 그래요. 삼각사기. 삼각사기. 삼각형 할 때 삼각사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거기에다가 빨간 줄로 해볼까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를 밑줄 그으세요. 알았거나를 악의라고 그래요. 악의. 선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야?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 하나요. 거래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네모 보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모르고 무과실이면 그럼 잘못 없죠? 그럼 취소를 해요? 못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제3자의 사기라는 거예요. 뒤로 넘겨보세요. 그림 볼게요. 그림. 민법이 이제 세분하면은 한 700개 되는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150개에서 200개 정도 돼요. 예, 줄여드려 줄 수 있어요, 제가. 예, 줄여드려서 압축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학습하시면 돼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 시험 잘 나오는 거. 이렇게요. 갑이 거래를 누구랑 한 거예요? 을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이때 이쪽이 땅 매수자, 이쪽은 땅 매도인. 땅 주인이 이 사람을 속였다 직접. 이게 갑이 을을 속이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속이는 거냐?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누가 속이는 거야? 제3자가 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3자가 껴드는 거예요. 얘가 껴들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여먹는 거예요. 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얘가 속인다. 기망을 한다 이거죠. 속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망이라고 그래요. 기망. 또는 사기라고 그러죠. 예. 또는 강압을 한다. 강박. 협박한다 이거죠. 협박한다. 사기라는 거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예. 거짓말이라고 우리 민법 조문에는 한 줄도 없어. 허위 사실 고지라고 그래요. 뭘 고지한다? 허위 사실을 뭐 하는 것? 고지하는 걸 그거를 기망이라고 그래요. 사기라고 그래요. 뭘 고지하는 거? 허위 사실을 고지해야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속이는 거예요. 을을 속이는 거예요. 얘가 을을. 우리 공법 선생님, 제가 아는 공법 선생님 배우자분이 겪었던 얘기를 직접 해드리면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더니요. 낮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요. 아주 오랜 친구, 고향 친구한테. 뭐하니? 그래서 나 커피 마시고 놀고 있지. 그러니 그럼 나랑 만나서 영화나 한 편 볼까? 그래, 영화 보러 만났어요. 영화를 다 봤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밥 먹다가 야, 저 강원도 산골에 땅이 너무 좋은 땅이 있어. 그 땅이 근데 엄청 싸. 너 돈 좀 있니? 그래가지고 돈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고 조금 있어. 여유 돈. 남편 몰래 내가 꼬물쳐 돈이 있지. 비자금 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그 돈 빨리 사둬. 그 땅 사둬. 너무 좋은 땅이야. 몇 평이나 그랬더니 6,000평이나 돼. 돈은 얼마 안 되나? 나 3,000밖에 안 되는데 6,000평을 얼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000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이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죠? 땅 100평도 갖기 어려운데 몇 평이나? 6,000평이나. 그것도 단돈 얼마에? 3천만 원에. 그것도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고향 친구가. 예, 그래? 그러면 거기 평창 올림픽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 땅값 엄청 오를 거야. 10년 후에 엄청 오를 거야. 너도 평창 올림픽 되는 거 알지? 그 근처야, 그 근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그럼 그 땅 내가 사자. 돈도 많은 게 아니라 이게 1억 넘고 이러면 내가 안 사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내가 사자. 그래서 바로 돈을 보내줬어요. 거래를 했어요. 예, 그 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말을 한 거예요. 예, 이 친구가 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땅은 누구 거냐? 이쪽에 있는 기획부동산 겁니다. 기획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예, 저분은요, 거기 일하시는 직원이야, 직원. 거기 취직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 이 직원분이 이분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감언이설을 해가지고 꼬드겼어요. 그래서 예, 이 땅을 이분이 드디어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3천 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나왔죠. 등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것도 단돈 3천만 원에. 6,000평입니다. 6,000평. 예. 거기 평창 올림픽 되면 뭐 한다고요? 당연히 개발될 거고, 땅 너무 좋은 땅이고, 뭐 막 감언이설로 온갖 좋은 얘기 다 있었어요. 그래 일단 땅 샀잖아요. 그래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래 결혼기념일까지 딱 참은 거예요. 결혼기념일까지 딱 참아가지고 자기야 내가 기쁜 얘기 하나 해줄게. 그리고 딱 터뜨렸어요. 뭐라고요? 자기 몰래 내가 6,000평 땅 사놨어. 그랬더니 저 신랑이요, 공법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욕을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디 있는 땅인데? 그랬더니 저 평창 올림픽 열리는 그 부근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얼마에? 3천이야. 6,000평이나.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그럼 우리 거기 땅을 한번 가보자. 가봤니? 그랬더니 아니 내 바빠서 못 가봤대요. 바빠서 못 가보신 거예요. 못 가보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간 내가지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름에 휴가 때 차를 몰고 거기를 간 거예요. 차를 몰고 둘이 갔어요. 가는데요, 거기 주소 나오잖아요. 한참 가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차가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가보니까요, 바위 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산 위에 있는 그 땅을 산 거예요. 6,000평을.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땅을. 예, 그리고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까지 오셨대요. 그 뒤로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이분은 누구한테 속아서 산 거예요? 기획부동산 여기서 속인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속인 게 아니라 누가 속인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를 속인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저 기획부동산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땅 사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안 사. 왜? 안 믿어. 저쪽에서 속이면, 저 상대편이 이쪽을 속이면 안 속아요. 거래를 안 해. 왜? 불신을 해. 근데 누가 껴들었어요? 제3자가 껴들었어. 제3자가. 바로 저 제3자가 이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의 인맥이 있거나 기존에 인연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의 벽이 어떻게 돼? 불신의 벽이 떨어지죠.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 우리가 사기에서 제일 많은 사기는 무슨 사기예요? 이쪽, 나하고 직접 이쪽에서 상대편이요. 이 상대편이 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사람하고 거래한 건 누구예요? 이쪽이죠. 이쪽이 상대방입니다. 이쪽 상대방. 상대방이 얘를 직접 속인다. 이거는 많지 않아요. 왜? 안 속아. 정부가 요즘은 많이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지혜롭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데 누가 끼면요? 이 사람이 끼면 이제 일이 매끄럽게 잘 돼요. 왜요? 이 사람이 더더군다나 지위까지 있어 보세요. 국회의원이에요. 전에 국장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요, 더 믿지, 더 믿어. 여기 땅 풀려. 그린벨트에서 풀려. 저분이 누군데요? 예. 건설국장이야. 전에 시청에서. 믿죠? 믿죠. 그래 사는 거죠. 그래 사는 거죠. 아니면 이분의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가 그 국장인데 그분이 그랬어. 저기 풀린다고. 저 반드시 풀린다.
예,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게 바로 제3자의 사기예요. 얘가 껴들었기 때문입니다. 얘가. 우리가 아는 인순이 씨도 누구하고요? 이거죠,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 속은 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속은 거는 지 친구한테 속은 거죠. 속은 건 얘한테 속아가지고 거래 계약은 누구랑 했어요? 갑이랑 한 거예요. 이게 삼각사기예요. 삼각형. 세 사람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억울하죠? 그럼 이 거래 계약한 거,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지금 이 땅 필요 없어요. 그 바위산 갖다 뭐 할 거야? 그죠? 올라가지도 못하는 산을. 개발도 안 돼, 그거. 그죠? 예. 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거래한 거 뭐 해가지고요? 취소해가지고 돈 돌려받는 게 얘 핵심이에요. 그럼 얘는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겠어요?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연결해 볼게요. 이 거래를 취소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을과 거래한 누가요? 상대방이 제가 제3자가 뭐 했다는 걸? 사기했다는 거를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요? 그걸 외우셔야 된다고. 그걸 거기에 힘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상대방이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과 거래한 누구? 상대방 누구? 갑. 얘가 아니야, 제가 아니라 을과 거래한 누구? 갑이 얘가 사기쳤다는 걸 어떻게 했을 때? 알았거나 뭐 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이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뭐 했을 때요? 알았거나 뭐 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에 하나요. 요때만 취소가 된다. 이 단어를 앞으로 제가 30번 이상 해요. 1년 동안 30번 이상. 그만큼 중요해요.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0번 이상 한다고 30번 이상. 왜? 시험에 그 정도 잘 나와요. 응용해서. 이게 외워져야 돼. 외워져야 이게 응용이 돼요. 외워지지 않으면 응용이 안 돼요. 소설책 보듯이 하면 안 돼요. 민법은. 그럼 점수 하나도 안 나와. 소설책이 아니에요. 민법책은. 법서예요. 법서. 법률 요건을 외우는 거예요. 법률 요건. 얘가 취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법률 요건 볼게요. 법률 요건 다시 볼게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누가 사기를 했어요? 제3자가 뭐 했을 때?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거기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거기까지가 법률 요건이죠? 그럼 법률 효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 얘가 입증해야 돼. 너 알았지?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고? 이 거래 취소해가지고 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얘가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사장님 나오세요. 왜요? 나왔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너 알았지? 제가 사기친 거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직원이 사기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몰랐어요, 나는. 그때 나는 저 필리핀 가서 골프 치고 있었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얘가 입증을 못해, 입증을. 둘이 짠 거 같은데 입증을 못해, 입증을. 그죠? 그럼 거꾸로요. 얘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무과실이면 뭐예요? 취소해요, 못해요? 이거야, 이거. 그래, 이 거래가 취소되냐 안 되냐가 이걸로 결정돼. 이걸로. 제가 알았냐 몰랐냐. 그죠? 네. 입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당한 사람이에요. 당한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얘가 뭐 했다고요? 기획부동산에서 얘가 뭐 했다는 거, 저 직원이 사기쳤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니까. 입증을. 뭘 알았다고요? 뭐? 사기쳤다는 걸 네가 뭐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 알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냐고.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가 안 돼. 1%가. 그래, 대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입증 못해요. 그럼 모르는 게 되는 거죠. 모르게 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그래, 덤탱이 쓰는 거. 이게 덤탱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뭔 증거가 있어? 제가 알았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고. 그죠?
예,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야, 이게. 이게 삼각사기예요. 그게 삼각사기의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거꾸로 그러면 얘가 누구를 속이면? 이렇게 속이면. 예, A가 누구요? 갑을 속였다. 그럼 갑이 사기당한 거예요. 그죠? A가 누굴 속였어요? 갑을 속였어요. 아까는 A가 누굴 속였어요? 을을 속였는데 이번에는 A가 누구를요? 갑을 속였다. 갑을. 갑이 그래서 을이랑 거래를 했다. 을이랑 거래를 했다. 이렇게. 그럼 갑이 사기를 당한 거죠. 당한 거니까 갑이 무슨 권자라고 그래요? 무슨 권자? 취소권자라고 여기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그림 보세요. 그림. 이거 사안마다 틀린 거예요. 얘가 속이기 달렸죠. 얘가 누굴 속였냐 이거죠. 얘가 을을 속이면 이거고요. 을을 속이면 이거고, A가 갑을 속이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책처럼. 시험 문제는요. 출제위원 마음대로 그래. 마음대로. 맨날 A가 갑을 속였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A가 을을 속일 수도 있어. 지 마음대로 내는 거죠. 출제위원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게 연결이 되어야죠. 자유자재로. A가 이번에는 누굴 속였어요? 갑을 속였어요. 갑을. 그래서 갑은 누구랑 거래했어요? 을이랑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이 거래를 취소하려면 누가 알아야 돼요? 누가? 을이. 얘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얘가 사기쳤다는 거야. A가 사기쳤다는 걸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얘가? 취소할 수 있다. 되셨나요? 네. 이걸 무슨 사기라고 그래요? 삼각사기라고 그래요. 삼각사기. 중요합니다. 110점 몇 항이에요? 2항. 제가 20번 이상 해요. 1년 동안 20번 이상 얘기를 해요. 왜? 응용이 많이 되거든요. 응용이. 그럼 여기 볼게요. 얘가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얘가 모르면요. 얘가 몰랐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취소해 못해? 거래 취소 못하죠? 대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얘가 몰라요. 잠수 타버려. 기획부동산을 어떻게 해버려요? 잠수 타버려요. 회사 정리해버리고. 그럼 얘는 입증을 해요? 입증을 못해? 못해요. 그럼 취소 못하는 거야. 그냥 덤탱이 쓰는 거야 이게.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거래를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를 못했어. 왜? 얘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거래 취소 못하죠. 그럼 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친구죠. 저 친구가 사기꾼이죠. 제가 속인 거죠. 그럼 저 친구에게 가서 뭘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얘한테 가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래요. 손해변상 해달라. 왜? 네가 속였잖아. 네가. 그랬더니 A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아냐? 내가 잠수 타는 거. 나도 잠수 타. 쟤도 연락 안 돼. 그죠? 예, 이게 끝이야, 끝. 이거 끝이야. 이게 삼각사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 갑에 대해서는, 갑하고는 거래 계약을 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취소를 하냐 못하냐 문제가 갑하고 문제고, 을하고 A 간에는 뭐 하는 거? 손해배상 문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얘가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에는요, A가 누굴 속였어요? 갑을 속여가지고 을하고 거래를 했어요. 을하고. 그래서 이 거래가 계약이 되었다. 네. 그런데 이 A가 잘 보니까요. A가 을이라는 사람이 본인이었고요. 을이 본인이었고, 얘는 뭐였느냐? 을의 대리인이었더라. 을의 누구였더라? 대리인이었더라. 을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을의 뭐를 받은 사람?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대리인이 뭐를 했더라? 갑을 사기쳤다 이거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대리인의 사기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대리인의 사기. 얘가 본인이고 얘가 얘한테 위임장 준 사람이죠. 위임장 받은 누가요? 대리인이 이 갑을 가지고 놀았다. 농간을 쳤다 이거죠.
이때 갑은 사기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했어요? 을한테 당한 거예요? 을의 대리인 놈한테? 을의 대리인 놈한테 거래를 사기를 당한 거죠. 이렇게. 이때 갑은 그럼 이 거래를 그냥 둬요? 이걸 또 취소하려고 그래요? 거래 계약 뭐 해야 돼요? 이거? 취소해야죠. 갑은 이 거래 취소해야죠. 그래야 내 돈을 찾아오지. 그죠? 예. 취소요. 이 거래 계약을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취소하려고 그래요. 취소. 그래야 내 돈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취소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 을이 뭐라고 그래요? 나 몰랐다는 거죠.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몰랐다요? 나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럼 얘는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거래가. 취소가 돼야 안 돼. 저쪽에선 잘 보세요. 이거는 이쪽이 을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요? 모르고 무과실이었잖아요. 모르고 무과실이면은 취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을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을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을이 모르고 무과실이죠? 그럼 얘는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건 취소할 수가 있어요. 또 얘가 모르고 있는데도 취소가 돼요. 왜 그러냐? 이제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이게 사안이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을이 A한테 대리권을 어떻게 했어요? 대리권을 위임했죠. 얘는 얘한테 위임했어요. 그럼 A는 을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 갑 입장에서 보세요. 갑 입장에서 보면 을하고 A가 전혀 별개의 인물이에요? 전혀 별개의 인물입니까? 을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위임을 받아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보면 A하고 을이 뭐예요? 동일한 한 통속이다. 한 통속이다. 얘네 둘이 무슨 통이다? 한 통속으로 거래가 되는 사람이다. 한 통속이다. 한 통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A하고 을이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동일인이다 이거죠. 동일시한다. 동일시 되는 거죠. 얘가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딴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요. 여기는 얘하고 얘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별개 인물이야? 얘는 제3자야 그래. 얘는 제3자예요. 얘 왜? 별개니까 사람이. 전혀 별개 인물이니까 제3자인데 여기는요. 별개 인물이에요? 위임을 받은 거예요? 대리인이잖아. 이 대리인이라는 말은 이거죠. 그럼 갑 입장에서 볼 때는 얘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동일시 되는 사람이다. 그럼 쟤는 제3자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얘는 뭐가 아니다? 제3자. 제3자에 해당이 안 된다. 얘는 제3자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했다고 그래도요. 얘가 뭐 했다고 그래도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도 얘는 취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쳤을 때는 구별되십니까? 여기는 대리인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 얘가 직원이었다. 얘는 사장님이고 이 직원이 얘를 사기쳤다. 이게 바로 저 제3자의 사기예요. 법리적으로 완전 달라집니다. 그 다음 5절이요. 5절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보면 예컨대 갑이 사기당했다. 갑이 사기를 당했다. 거래에서. 그래서 얘가 취소하려고 그런다. 취소하겠다. 취소하려고 내가 우편물을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 그럼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편지를 작성한다 이거죠. 편지를 작성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표백이라고 그래요. 편지 작성하는 거를 표백이라고 그래요. 표백. 취소하겠다는 우편물을 썼다. 작성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표백. 그걸 써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체국으로 가죠. 우체국으로 가서 뭐예요?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해요. 내용증명으로 뭐 한다? 발송을 합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배달돼요? 상대방의 집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집에 배달이 되죠? 배달이 됩니다. 상대방한테 이게 배달이 돼요.
이때 을이 있으면 을이 받고요. 을이 직장 나가서 없으면 누가 받아요? 가족이요. 가족이 받죠. 가족이나 동거인이요. 가족이 이걸 수령을 하죠. 가족이 우편물을 어떻게 해요? 수령을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달되었다. 도달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도달. 그래가지고 을이요. 을이. 이거 가족이 받은 거예요. 본인이 받은 거 아닙니다. 누가 받은 거예요? 가족이 받은 거예요. 을 본인은 아직 안 받았어요. 예컨대 을이 출장 갔다. 을이 유럽 출장 중이다. 출장 중이어도 우편물 누가 받아요? 가족이 받죠. 예. 그래가지고 출장 갔다가 2달 출장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저 우편물 어떻게 해요? 가족이 보여주죠. 보여주면 을은 어떻게 해요? 우편물을 편지 읽어보죠. 내용 증명을 이제 읽어봅니다. 내용 증명을 뭐 한다? 읽어본다. 읽어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요지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지, 알지자입니다. 알지. 내용을 읽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이 저쪽으로 전달되는 게 법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 민법은 이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취소라는 의사표시는 이런 거는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상대방한테 뭐 할 때요? 상대방한테 배달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도달주의.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 별표하세요. 어디다 별표? 도달주의의 별표. 선생님 요거랑 요지랑 헷갈리는데 요지는 뭐예요? 우편물을 뭐 한 거? 읽어본 거. 읽어서 내용을 안 때. 내용을 숙지한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요지라고 그래요, 요지. 그럼 도달은 언제 된 거예요? 내용을 숙지한 때 도달해요. 요거 가족이 수령한 때요. 가족이 수령할 때 도달이 된 거예요. 내용을 숙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요지라고 그래요, 요지. 자, 그럼 보세요. 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출장 갔다 오면 전달해줘, 안 해줘? 그죠? 그걸 도달이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그걸 도달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송은 뭐야? 보낸 거죠? 이거는 발신주의라고 그래요, 발신주의. 무슨 주의요? 발신주의.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에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우측에 볼게요. 169페이지요. 도달주의. 1. 도달이란 별 3개요. 도달이란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무슨 상태요? 객관적 상태에 빨간 줄이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도달이라고 한다.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죠? 읽을 수 있는 무슨 상태? 객관적 상태. 즉 누가요? 가족이요. 가족이 받은 때. 써보세요. 누가 받은 때? 가족이 받으면 그게 바로 도달이 된 거예요. 주의 보세요. 통지 내용을, 우편물의 내용이 통지 내용이죠. 우편물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읽었음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편물 읽어야 돼?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안 읽어도.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시죠? 근데 여기 여러분 계신데 집에 우편물이 왔다. 등기우편이. 그럼 누가 받아요? 다른 가족이 받죠. 그 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도달이 된 거예요. 도달이란 내용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 우편물을 읽어야 되는 게 도달이 아닙니다. 내용을 알 수 있는 무슨 상태? 객관적 상태를 도달이라고 불러요. 그래 제가 비유를 하기에 이렇게 비유를 해요. 아침에 아빠가 밥을 먹고 가도록 엄마가 밥상을 차려줍니다. 아이 밥도 차려줍니다. 근데 아빠하고 애들이 늦게 일어나면 늦잠을 자면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밥상을 다 준비를 해서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차렸죠. 차려놓으면 엄마는 준비를 다 끝낸 거야? 안 끝낸 거예요? 끝낸 거죠. 근데 아빠하고 애가 늦잠 자가지고 지네들 사정이죠. 지네들 사정 때문에 밥상 차린 거를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밥상은 차렸으되 먹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는 됐어 안 됐어? 객관적으로는 밥이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는데 밥을 못 먹고 간 거는 뭐 때문에? 늦게 일어난 사람만 못 먹고 가는 거잖아. 일찍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고 가죠. 그럼 못 먹은 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럼 도달이라는 거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도달이 된 거예요. 못 먹고 그냥 간 거는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비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요? 밥상을 다 뭐 했으니까? 차려놨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인 상태.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어놨어 안 만들어놨어? 그게 도달이에요 도달. 밥상을 뭐 할 때? 차려놓을 때. 안 먹고 간 거는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지사정이고. 도달이란 말을 바꿔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밥상 차려놓을 때다. 뭐 차려놓을 때? 밥상 차려놓을 때 도달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도달이라고요? 그건 아니라니까. 엄마나 밥맛 없어도 안 먹고 가. 그죠? 엄마 입장에서 뭐예요? 도달하도록 해놨어 안 해놨어? 도달이다.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갔다. 그것도 뭐라고요? 도달이다. 그죠? 오케이. 두 번째, 도달의 입증 책임. 우편물 보냈다. 갑이 우편물을 보냈는데 얘는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안 받았대. 나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냈다고요. 내가 보내가지고 네가 받았다라는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보낸 사람. 보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표의자. 표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 그래서 우편물 보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편하고요. 등기 우편. 자, 먼저 보통 우편. 보통 우편으로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 반송이라는 건 되돌아오지 않았죠. 도돌이 아니라 도달이죠. 도달로 추정되지 않아요. 무슨 우편은요? 보통 우편은. 근데 밑에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 우편으로 발송한 후 뭐가 되지 않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뭘로 돼요? 도달로 추정돼요. 그래 우편물 보낼 때는 뭘로 보냅니까? 등기로 보내는 거예요. 보통 증명으로,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뭐가 돼요? 도달돼 안 돼요? 안 돼요, 도달이. 그럼 보통 우편은 뭐만 돼요? 보냈다는 것만 되는 거, 보냈다. 보냈는데 을이 뭐라는 거예요, 을이요? 받은 적 없다는 거지. 받아놓고 안 받았다는 거지. 그래도 뭐예요, 이거? 도달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 뭘로 보내면? 보통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분명히 보냈어, 안 보냈어? 보냈다니까 내가 세 번이나 보냈는데 을이 뭐라는 거예요? 나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달했다는 보장이 돼야 안 돼, 증명이? 증명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거. 허당이 허당. 그래서 꼭 보내셔야 돼. 뭘로? 등기하고 내용 증명으로.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 넘어가고 5번이 5번.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취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131조하고 몇 조? 531조.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왜? 이거 예외예요. 예외. 531조 보세요. 531조 밑에 격지자 간의 계약. 격지자라는 거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멀리 떨어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 할 때요? 발송한 때 성립해요. 보낸 때요? 도달한 때요? 발송. 발송이 뭐예요? 발신. 누구끼리 계약?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를요? 뭐를? 승낙이죠. 승낙. 승낙의 별표. 뭐를? 승낙을 뭐 한 때? 발송한 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이 제주도에 있는 친구하고 거래를 했어요. 너 제주도에 있는 집 그거 나한테 팔어. 요즘 제주도 부동산이 난리죠. 제일 난리입니다. 제일 난리. 예, 30%는 중국인이 와서 사고 있대잖아요. 예, 대지라고 생겨 있으면 다 거래 안 됩니다. 예, 대지라고만 생겨 있으면. 여러분이 살려고 주문을 했어요. 야, 그 땅 내가 살게. 2억에 살게. 오케이요? 청약했죠? 청약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래요? 오케이, 내가 팔을게. 승낙했죠? 걔가 어떻게 했어요? 우편물을 보냈어, 등기로. 계약은 언제 되는 거예요? 걔가 우편물을 어제 보내가지고, 어제 보내가지고 내일 모레 왔어. 계약은 언제 되는 거예요? 걔가 뭐 한 날? 발송한 날 계약이 되는 거예요. 누구끼리 계약? 격지자끼리 계약은 승낙자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네. 그게 도달주의에 관한 얘기죠. 도달주의. 그러니까 도달주의 하나를 이해하려면 몇 개를 지금 부셔야 돼요. 부시는 내용이. 1, 2, 3, 4, 5 다섯 개를 부셔야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세부 항목이 되는 거예요. 세부 항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도달주의라는 원리 하나를 깨우치려면 관련 논점이요. 관련 논점이 몇 개로 돼 있다? 1, 2, 3, 4, 5 다섯 개를 지금 부셔야 한 문제 맞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3번은 큰 3번은 공시송달이라고 그래 있죠. 이건 언제 하느냐? 표의자가 과실 없이요. 과실 없이 뭘 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의 뭐가 안 돼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게 바로 무슨 송달이요? 공시송달입니다. 쓰세요. 뭐가 안 될 때요?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밑줄 그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소불명. 내가 주소를 보내야 되는데 그놈 주소가 불명이야 도대체. 그때 써먹는 제도가 무슨 송달? 공시송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법원 게시판에 뭐하고 나서? 게시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면? 2주입니다.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요. 1든 아닌 1든 뭐가 돼요? 도달로 처리가 되는 게 공시송달이야. 법원 게시판 밑에다 쓰세요. 법원 게시판을 뭐라고 그래요? 관보, 관보. 관보에다 게재하고 며칠이요? 2주가 지나면 도달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읽은 거예요? 안 읽어도요. 안 읽어도 되는 거라니까 여기서. 관보에다 뭐만 하면 돼요? 게재만 하면 2주 후에 돼버리는 거야. 얼마나 깔끔해. 상대방을 뭐 할 때요? 찾을 때 못 찾을 때? 못 찾을 때 하는 게 이거야 이게. 아 이놈의 남편이 사업 실패했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자기야 기다려.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갈게. 그리고 몇 년째 지금? 5년째 안 오잖아요. 여자는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올 길을. 그죠? 그래도 5년 지나도 안 와. 그때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혼 청구하죠.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 청구. 어디다 해요? 어디다? 상대방이 지금 주소가 없잖아. 그죠? 주소가 없어 남편이. 살기는 살아있는데 가끔 전화하는 누나 여보 잘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잘 있지 나는. 애들은 잘 있나? 잘 이러고 끝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송달로 하는 거지. 왜? 상대방 남편 주소를 모르잖아. 그때 하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놈의 채무자가 돈을 꿔갔는데 뭐예요? 연락 두절이야. 그죠? 전화해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주소지 있죠? 거기로 내용 증명을 보내지. 갔더니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받아. 그죠? 근데 배우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혼했슈. 이러면 못 받지. 안 받지. 그죠? 예. 또는요, 뭐래요? 내용 증명 보냈더니 그 주소지를 보냈더니 뭐라는 거예요? 여기 안 산대. 그럼 배달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되돌아오죠. 반송해서 오죠. 그럼 도달이 안 돼. 그죠? 그때 찾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뭐예요? 이거야, 이거. 다음 3장이요.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입니다.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문제고요. 이제부터 보셔야 될 때는 대리입니다. 대리. 대리는 거래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대신 딴 사람 시키는 거예요. 딴 사람 시켜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대리라고 그래요. 대리. 내가 계약할 거를 내 사정이 있어서 못하니까 딴 사람한테 위임해 주는 거죠. 위임해가지고 거래를 하도록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장윤정, 나는 을은 동생한테 위임을 합니다. 위임하는 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무슨 행위요? 수권행위. 그 책에 그림 그려져 있어요. 거기다 체킹만 하면 돼요. 체킹만. 쓰면서 하면 정신이 없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체킹만 하시면 돼요. 수권행위가 뭐 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 위임. 현실에서 위임이라고 그래요. 위임장 써준다. 그럼 이 동생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 대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 준 거예요, 이거는? 장윤정이 준 거죠? 장윤정이 준 거죠. 이걸 임의대리라고 그래요. 임의대리. 사람이 주면 임의대리. 법률이 주면 법정대리요. 사람이 위임해 주면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률에서 자격을 주면 법정대리라고 그래요. 최진실이 죽었어요. 그죠? 예. 아빠도 죽었어요. 그죠? 재산 있죠? 재산 관리할 사람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자격을 누가 줘? 법에서. 그게 무슨 대리? 법정대리. 그래서 할머니가 관리하고 있죠. 그게 법정대리예요. 얘는요. 얘는 자격을 누가 줬어요? 대리권 자격을 누가 줬어요? 예. 그럼 이거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 그래서 저 위임을 받은 동생이 장윤정을 대신해서 뭐를 해요? 거래를 합니다. 거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거래하는 걸 무슨 행위? 대리행위요. 거래라는 말 없어요. 이렇게 나와 법조문에는. 무슨 행위를 했다? 대리행위 했다. 그게 거래예요. 거래 계약.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거 빨리 용어를 바꾸셔야 돼요. 용어를요. 왜?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용어를요. 얘는 누구고요? 상대방이고. 얘는 본인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라고 그래요? 본인이라고 그래요. 얘가 본인, 얘는 상대방. 둘이 거래하는데 누가요? 을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거죠. 제가 대리인이다. 그럼 이 계약, 거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서? 동생이 하는 거죠. 동생이 상대방이랑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해. 협상하죠. 밀고 당기기요. 근데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죠. 이게 대리입니다. 얘한테 뭐가 생겨요? 법적 책임.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대리라는 게 뭐냐? 대리라는 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 계약. 거래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 계약은 누가 해요, 이거 지금? 대리인이 가서 합니다. 대리인이 가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 책임은요. 저 거래에 따른 무슨 책임?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처리해요. 본인이. 뭐 따로예요? 계약 따로 책임 따로 지금 나눠지는 게 대리예요. 지금. 뭐하고 뭐가 분리돼요? 계약은 대리인이 합니다. 근데 법적 책임은요? 본인이 집니다. 법적 책임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효과예요. 무슨 효과? 법률효과죠. 법률효과.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발생해요? 본인에게. 법률효과라는 게 뭐예요? 권리의무죠. 권리의무. 본인이 동생한테 야, 땅 팔어. 우리 어디요? 평창에 사준 땅 네가 팔어. 대신에 40억 이상 받아야 돼요. 40억 이상. 장윤정이가 산 땅을 거래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제 수험생이었어요. 예, 그래 알아. 그 땅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중개계약서를 그분이 썼어. 지금 땅값이 엄청 올랐대. 예, 장윤정이. 엄마 보고 살고 계시라고 땅을 사준 거지. 예. 동생한테 땅을 팔라고 어떻게 했어요? 위임을 했다. 아니면 땅을 사달라고 위임했다. 그럴 수 있죠? 팔 수도 있고 사달라고 할 수 있어. 야, 동생 내 대신 땅 좀 사줘. 얼마에? 누나 30억까지만 위임했죠? 예, 이거 돈을 주겠죠. 예, 그래가지고 동생이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 예, 그럼 동생이 거래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럼 이쪽에서는 책임을 져야 돼. 그죠? 책임이니까 돈을 줘야죠.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죠. 그게 무슨 효과? 법률효과. 계약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은 이루어지고 책임만 이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리입니다. 또 행위는요. 거래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그래서 계약하는 사람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쪼개지는 게 대리예요. 이때 동생이요.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야 30억 이상 주면 안 돼 그랬어요. 30억 이상 주면. 근데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50억을 주고 계약을 했어. 50억 주고. 그리고 지가 20억 먹었어.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는데 얼마 주고 사라고 그랬어요? 30억 주고 사라고 그랬는데 얘가 계약을 얼마에 썼어? 50억에 계약서 썼어. 그럼 거래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죠. 된 거예요. 왜? 위임을 했잖아. 그죠? 그럼 상대방은 얘랑 거래했죠. 그럼 책임을 얘는 누구한테 물어? 본인한테. 그럼 본인은 50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이게 대리예요. 왜? 위임을 했잖아. 위임을.
그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대리에서 따져볼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수권행위야. 수권행위라는 건 뭐야?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주는 거?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수권행위라고 이름 붙입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옆에다 써요. 이건 임의대리에 존재한다.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에 존재하는 게 수권행위라고다.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측이요. 대리권. 대리권을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권한. 옆에다 쓰세요. 자격이다. 자격. 대리를 할 자격을 뭐라고 불러요? 권한. 자, 그럼 먼저 범의. 1번이 범의, 2번은 제한, 3번은 소멸, 4번은 남용.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할게. 일부만. 자, 첫째 범위요.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여기 볼게요. 이 동생은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 보세요. 이거는 본인이 뭐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얘는 뭐 한 대로? 위임해준 대로. 위임해준 대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윤정이 동생한테 뭐라고요? 야, 땅 처분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분하면 되죠. 그죠? 아파트 팔아. 그럼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동차 팔아 치워. 그럼 현금화 시켜. 그럼 하면 되죠. 따라서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본인이 뭐 해준 대로? 위임해준 대로. 위임해준 대로 해라. 맞죠? 예. 얼마나 쉬워. 그럼 분쟁할 거 없네. 그죠? 근데 분쟁할 게 생겨. 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장윤정이가 동생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할 때 알아서가 어디까지예요? 예, 이제 싸우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분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처리 범위입니다.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 범위? 처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언제요? 옆에다 써보세요. 위임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위임의 범위가 뭐 할 때요? 불분명할 때 처리 범위요.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거죠. 보통은요, 똑똑한 사람은 범위를 정해줘. 야, 너 임대하는 것만 손대. 처분하는 건 손대면 너 죽어. 그죠? 그래, 건물주가요, 위임을 해줄 때 똑똑한 건물주는 어떻게 해요? 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줘요? 좁게 줘? 좁게 줘. 많이 주면 사고야, 사고 100%다. 그죠? 예. 범위를 많이 주면 안 돼. 사고나. 그렇잖아요. 그죠? 범위를 그래 좁혀줘야지. 자기가 권한을 많이 갖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주면 얘가 어떻게 하고요?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돈 관리해. 알아서 내 재산 다 관리해. 거기도 알아서 한다는 게 어디까지예요? 야, 내 은행에 예금이 있어. 은행에 뭐 있어요? 예금 여기 50억 있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집이 있어. 집 있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 그죠? 내가 받을 돈을 뭐라고 그래? 받을 돈? 채권 있어. 채권 5억 있어. 이거 네가 알아서 다 관리해. 한번 해봐.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알아서가. 예, 우리는 알아서 하라는 말을 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아서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애 보고, 야, 네가 알아서 공부해. 뭘 알아서 공부하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거죠. 그럼 뭐야 그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엄마가 애한테 너 알아서 공부해 그러면 걔가 뭐라 그래요? 계속 놀죠.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왜 놀아 그러면 걔가 뭐라 그래?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 알아서. 그런 말이 너무 애매한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느냐? 보존행위, 그 다음에 뭐? 이용 계량행위.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법학에서는 사물의 성질을요. 사물의 성질을 3개로 나눠요. 써볼게요. 첫째가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 두 번째는요? 이용 계량행위를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관리행위. 이거 여기엔 2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고요? 이용하고 뭐 하는 거? 계량하는 거. 세 번째는 처분행위예요. 법학에서는 사물에 관한 법률적인 성질을 3개로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보존은 뭐예요?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보존 행위라고 그래요. 그대로. 이용 계량 행위는 이건 임대 수익 하는 거예요. 임대 수익을 보는 거예요. 처분 행위는요. 말 그대로 두는 거예요. 팔아 치우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죠. 매각 처분하는 걸 처분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관리인은 범위가 위임 범위가 불분명하다. 위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럼 대리인은 어디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할 수 있다? 읽어보셔 지금. 다시 잘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요? 보존 행위, 그 다음 이용 계량 행위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다.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보존해, 보존. 그 다음 뭐 해도 돼요? 관리, 이용 계량하는 거 된다, 이용 계량. 단, 이용 계량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성질이 뭐 하자는 범위? 변하지 않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 계량 행위를 해라. 다른 거는 개입을 하지 마라 이거죠. 너 개입하지 마. 어디까지만 개입을 해? 성질이 뭐 하자는 범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네가 개입을 해가지고 일을 해. 나머지는 하지 마. 그럼 이거 볼게요. 집을 맡겨서 집 관리하라고 맡겼어. 알아서 하라고. 그럼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 보세요. 기억. 낡은 가옥을 뭐하고? 보존하고 수선하는 거. 이게 보존이야. 보존. 보일러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보일러 터지면? 수선할 수 있어요. 누가요? 동상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장윤정이한테 허락 받고요? 안 받고? 안 받고도 돼. 왜? 그게 무슨 행위? 보존. 그 다음 저기 보니까 미등기구먼. 그래 미등기라서 뭘 했어요? 등기를 했어. 등기를 하면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보존입니다. 보존. 등기한다고 바뀌어. 장윤정이 앞으로 등기해줬다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받을 돈이 뭐예요? 채권. 채권은 몇 년 지나면 없어지더라? 10년. 보니까 여기 받을 돈 있잖아. 그죠? 근데 누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9년이 되도록 지금 가만뒀잖아. 9년이 지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채권을 지켜야 돼요? 채권을 어떻게 지켜? 그냥 둬버리면 없어지죠. 그래 뭐를 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집을 뭐 했어요? 압류했다. 그럼 뭐를 한 거야 이게? 채권을 보존한 거죠. 그게 보존 행위예요. 집을 뭐 한 거? 집에다 뭘 했어? 압류. 왜 했어 압류를? 보존하려고. 그게 보존 행위예요. 그 다음 그 밑에요. 받을 돈에 뭐를 유예해 줬어요? 변제기. 변제기가 이번 달 말인데 그쪽에서 애원을 하길래 6개월을 유예를 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유예. 변제기 유예의 밑줄이요. 돈을 포기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기간만 준 거예요? 그럼 성질 변해 안 변해? 그 돈이 그 돈이지. 그 돈인데 뭐야? 기간만 늦춰진 거지. 됩니까? 됩니다. 그 다음 썩기 쉬운 물건을 뭐 하는 거? 처분. 처분인데 무슨 물건이야 그게? 물건 밑에다 써요. 감자. 감자를 맡겨서 감자를. 그럼 썩을 때까지 그냥 둬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지. 그래 어떻게 했어요? 바로 빨리 팔았어. 그죠? 그게 보존이야. 그게 보존. 이러면 맹구가 되는 거. 이러면 동생이 뭐라는 거예요? 감자가 여기에 감자가 1톤 있었어. 1톤. 수확한 감자가. 그죠? 예.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왜 썩어가고 있어요? 제값 받고 팔려니까. 제값 받고 팔려니까 안 팔려. 그래 어떻게 했어요? 저 동생이요? 처분하면 안 된댔어요. 여기 처분하면 안 된댔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몰라. 이거 나는 몰라. 제값 받을 때까지 나 처분 아니야. 그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고 그냥 있었어요. 그죠? 장윤정이가 해외 공연 와가지고 와서 봤더니 뭐예요? 감자가. 감자밭에 가보자가 가봤더니 뭐예요? 이게? 다 썩어버렸어요. 얘가 잘했어요? 멍청한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처분을 했어야지. 뭐 하는 물건이면? 그게 바로 뭐 한 거예요? 보존이야 그게. 썩기 쉬운 걸 빨리 처분하는 건 보존이에요. 그 다음 니은은요. 건물을 뭐 해가지고요? 임대로 뭐를 올리는 거? 수익을 올리는 거. 이게 바로 관리죠. 관리. 이용 계량이죠. 이용하고 뭐 하는 거?
계량, 이용, 그 다음 계량. 그 다음 무이자로 돈 꿔준 걸 뭘로 바꿨어요? 소비대차로. 무이자를 뭘로요? 이자부요. 이자부로 써보세요. 이자부. 무이자였다가 뭐로요? 이자를 걷었다. 그럼 돈이 불어 안 불어? 불어. 그거 됩니다. 근데 미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처분의 의는 안 돼요. 처분의 의나 계약 해제 이런 거는 본인의 수권 없이는 대리인이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다음 2번은 제한입니다. 원칙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금지돼요. 자기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동생 보고 땅 처분해달라. 땅을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처분해라 라고 임했더니 이 땅을 누가 샀어 보니까 지가 산 게 자기계약이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쌍방대리는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장윤정이하고 상대방 양쪽을 대리한 거죠. 이게 무슨 대리? 쌍방대리. 이거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돼요. 예외. 언제 돼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됩니다. 뭐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법무사가 쌍방대리에서 뭐 하는 거? 등기 신청하는 거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 쓰세요.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이 뭐 해도 돼요? 허락받으면. 본인이 허락받으면 쌍방대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쌍방대리는 무조건 안 돼요? 본인이 허락하면 돼요? 다음 소멸. 대리권 소멸입니다.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사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본인이 뭐 했을 때요? 사망이야. 본인 사망. 본인이 죽어버리면 대리권은 없어집니다. 근데 대리인은 세 가지야. 사망, 그 다음에요? 금치산, 파산, 사금파. 동그라미 하세요. 사금팔이요. 사금팔이가 깨지면 대리권이 깨져요. 사금파. 금이 뭐야? 그게 용어가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피 뭐라고요? 성년우견 개시요. 피성년우견 개시. 파산이요. 부도 맞았죠. 그럼 대리권 없어져요. 그럼 그 위에다 써보세요. 대리인의 한정치산. 대리인의 한정치산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대리인의 무슨 사유? 한정치산 선고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한정치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용어가 바뀌어서? 한정우견 개시요. 뭐라고요? 한정우견 개시. 금치산은요? 성년우견 개시. 한정치산은? 한정우견 개시. 왜 한정자가 들어가? 한정자가. 거기까지가 대리권. 그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대리행위라고 나와요. 대리행위. 대리행위라는 게 뭐예요?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 거기 첫 번째 1번에 현명주의의 별표. 현명주의. 개념 보세요. 대리인이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다른 말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임장을 보여주고 거래하는 거를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뭐 보여주고 하는 거? 위임장을 보여주는 걸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드러낼 현, 이름명. 이름을 드러내. 누구 이름을 드러내? 얘가. 동생이 거래할 때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써요? 매도인란에다가 대리인 지 이름 쓰면 돼야 안 돼야? 누구 이름 써야 돼요? 본인 장윤정 이름을 써야 되는 거지. 매도인 장윤정. 주소 어디? 핸드폰 어디?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밑에다 뭐라고 써요? 대리인 홍길동. 그럼 요 계약서에 뭐가 나타났어요? 매도인이 나와 안 나와? 얘가 본인이고 얘는 대리인이라고. 이걸 써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현명. 무슨 주의요? 현명주의라고. 뭐를 보여주는 거야? 뭐를 보여주는 거? 대리인이 뭐를?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거. 뭐를 위한 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를 현명이라고 그래요. 가로는 제가 풀어준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그죠? 법조문에는요. 이런 거 한 글자도 없어. 빨리 바꾸셔야 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법조문으로. 왜? 시험에는 법조문대로 나오죠. 방법 2번 보세요. 강호동의 대리인 이승기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있어야 돼요? 인감, 그 다음에 뭐? 주민증, 그 다음에
전화 확인 필요해요. 왜 전화 확인을 해야 돼요? 위임장이 많아 요즘은. 그죠? 보세요. 예,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이죠? 홍길동입니다. 그죠? 얘가 뭐 가져왔어요? 위임장 가져왔어. 장윤정이 위임장 가지고 왔어. 그죠? 예. 그리고 뭐도 가져왔어요? 거기 있는 거. 인감도 가져왔죠? 예. 주민증도 가져왔어요. 그죠? 예. 땅 파는 거예요. 얘가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거예요. 얘가 대리인으로 왔어. 그럼 얘가 돈을 줘야죠. 얼마를 줘야죠, 지금? 40억을 줘야 돼요. 40억을. 맞죠? 근데 누가 왔어, 지금? 대리인이 왔어, 대리인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가짜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어. 이것도요. 만들어. 다 만들어. 얘가 가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얘한테 뭘 줄 수 있어요? 돈을 얘한테 줘버리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얘가? 무슨 대리인이야, 제가. 사기꾼이죠. 사기꾼한테 40억 준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순간에? 가짜가 탄로나는 순간에 얘는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 실제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할 때. 꼭 있었고 여러분이 하는 동안에 한 번은 꼭 당해. 왜요? 별의별 인간이 다 있거든요. 4천만 명 중에. 이런 걸 막는 방법이 뭐야? 그래서 전화 확인하라고요. 전화 확인 밑주고세요. 뭐 확인하셔야 돼요? 저분한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왜 안 오셔요 오늘? 나 40억 거래하는데. 그죠? 확인을 하는 거죠. 동생이라는 분이 대리인으로 왔는데요. 그죠? 확인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확인. 필수입니다. 필수. 예.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셔요. 여기 재미교프야. 여기가 누구야? 재미교프가 못 온다고 그래서 이분이 대리인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 이분이 40억 줬어요. 40억 너무 많죠? 4억 줬어. 그죠? 예.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건물 관리인이래. 4억을 줬어요. 알고 보니까 저 관리는 뭐야? 잘린 관리인이야. 당한 거죠. 당한 거야 이게. 그죠? 얼마든지 있어. 왜? 이분은 위임장 다 가지고 있어. 왜? 잘리기 전에 다 했거든. 잘리기 전에 이거 일처리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거 저 재미교포의 위임장, 주민증, 도장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얼마든지 이런 일이 꼬이는 거예요. 예, 걸리면 당하는 거예요. 걸리면 이거. 방법이 없죠. 바로 잠수 타잖아 이분이요. 아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 수험생 중에. 예,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거래는 쌍방 확인해요. 쌍방 확인. 안 그러면 이게 언제든 터져요. 터져. 현명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가 대리 행위고요. 그 나중에 더 내용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복대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조건 기한에서 민법 총칙 마지막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물권법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